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내일 이제 체포 동의안 가결 또는 부결 이제 확정이 되는 날입니다.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과연 가결이 될 것인가,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 위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온 시선이 이재명 대표의 내일 체포 동의안 가결 부결에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결이 되겠습니까? 부결요? 어느 쪽일까요? 사주안보 분석을 하면서 이제 가결이 되면 한 28표, 30%면 넉넉하고 과반 찬성이면 되는 것이니까 최저권이 297명이 못 된다고 하죠. 그럼 148표만 넘으면 가결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28표, 총 121표에서 28표, 그러면 149표 정도면은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다. 가결이 되면은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검찰은 무도한 검찰이라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이런 죄사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에다 대고 판사들한테 판결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절차로 끝납니다.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이제 가결이 안 되고 부결이 되면은 영장 실질심사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피의자가 그 죄목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서, 이건 이제 검사 구형이라고 하죠. 검사 구형. 그런데 내일은 검사 구형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배제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다가 구하는 거예요. 누가?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 이재명 대표 죄사항은 이러하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조사를 해본 결과 구속영장을 반드시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 국회의원 여러분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절차 아닙니까? 그럼 그거로 다 끝나냐?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만약 가결이 되게 되면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건 누가 해요? 법원에서 하죠. 옛날 같으면 구속 적부심. 과연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법원 판사가 하는 일입니다.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무도한 검찰이라기보다는 판사가 판결을 해서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겠죠. 그러면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구속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판사 손에 달려있고 판사의 명철한 그런 판단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이 말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또 시가 오후 2시라고 그래요.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부결을 결정하는 투표가 2시 이후에 실시가 된다. 2시면 또 5시입니다. 이 사주에서 보시다시피 자월을목이 진중을목에 통근하고 미죽을목에 통근하지만 지지무군 태세하다, 매우 약하다. 거기다가 식상은 태왕하고, 그래서 진상관
용인격이다. 원래는 개수가 자수의 근을하고 자진 합수로 인해서 개수가 용신인데, 용신이 천간에 뜨면은 지지에 뿌리를 두게 되면 천간을 용신으로 잡는데, 천간에 떠 있는 용신이 자자살지가 되면, 토국수가 되면은 그 말입니다. 자자살지가 되면은 용신으로 할 수가 없고, 왜? 약하니까. 용신은 항상 강한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수를 용신으로 한다. 진상관 용인격. 용신은 물, 희신은 금. 용신이 물일 때 물을 막는 건 토는 병이요. 토가 뭐예요? 편재예요. 전부 돈과 명예하고 관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화는 뭐예요? 식상, 상관. 진상관, 행상관, 제살태가 탐재 개인이 되면 생사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금수 모군의 발복을 하고 인중 간목에 잡았고 CPS를 해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2010년에 그 전에 2006년도, 8년도 다 2006년도 성남시장에 도전하고 8년도 뭐 도지사에 도전하고 다 낙선을 하고 2010년도에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14년도에 재선이 되었고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배지가 이제 도지사 직위가 지금 날아갈 수 있는, 그러고 또 선거자금 뭐 38억인가 물어내야 되는 그런 아주 또 1차, 중차에 대한 어떤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권순일 대법관의 어떤 그런 나름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기사회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해서 또 낙선을 하고 또 개항 가서 국회의원 하고 당대표 되고 지금까지 이제 오신 거예요. 자, 그 운들이 지금 현재 이분은 60세입니다. 프로필을 기준으로 합니다. 프로필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전번 영상에도 스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선 출마 전에 프로필에 나타나 있는 그런 생년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63년생, 나무위키는 63년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맞아떨어질까요? 근사치가 어떤 게 더 가까울까요? 프로필이 더 가깝다. 그래서 스님은 줄곧 64년 12월 22일 미시로, 왜냐하면 용신은 물인께 물을 저해하는, 물을 억제하는 토가 있어서 목이 야군이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프로필이 맞는 걸로 그렇게 스님은 봐서 줄곧 윤석열 전 후보하고도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대선에 출마해서 경쟁을 할 때도 비교 분석을 이 지금 64년 12월 22일 미시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맞지 않을까. 과거 살아온 이력하고 비교해본 거의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대운 임수의 사중병화에 도지사 당선이 된 2018년대 사중병화 무술년에 당선이 됐는데, 당선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당선은 됐지만 결국은 당선을 갖다가 반대로 무효화를 시킬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임수로 운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물이 용신인데 물이 바뀌었다. 사중병화는 제살태과인데, 제살태과기 뭐 관제구설 망신, 식사운이 뭐예요? 의식주입니다. 먹고 살고 입고 자고 하는 그런 모든 걸 갖다가 포기를 해야만 될 수 있는 그런 운에 당선이 됐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19년 또 하반기 임수
기해년에 해중, 간목, 해중, 임수에서부터 살아나기 시작을 해서 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살아났다. 그것도 자기 운명이에요. 그것도 자기 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민년에, 작년에도 이민년에 임수 잘 들어왔습니다. 대운과 연운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하고 견줬을 때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왜? 운이 약했기 때문에. 운이 약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다 갖추고 있었다. 스님은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선거에서 지고 보니까 이제는 다 원점으로 그동안의 모든 계획들이 이제 물거품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위에 뭐 이런저런 그런 측근 분들 또 유명을 달리한 분들 이제 싸그리 지금 모든 지금 법적 지금 그런 어떤 부분에 법적 사법 리스크에 지금 다 시달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것만 만약에 없다고 보면 금년 생일 전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거나 구속이 된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운으로 볼 때 생각해 보세요. 대운에 임수 떴지요. 1년 운에 개수가 떴고 하반기 묘목입니다. 묘목이에요. 묘목은 자묘혁이 되면 이게 형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 좋은 쪽에는 관제구설 망신 재물의 손재,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만 좋은 운에는 명예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그러한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모든 예를 들어서 뭐 대북 송금이네 무슨 백현동 정자동 뭐 할 것 없이 다 이런 죄목이 나와 있지만은 운상으로 볼 때는 당장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운은 아니다. 스님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언제 그러면 될 것이냐? 일단 생일이 지나야 돼요. 임수가 5화로 바꿔줘야 된다. 결국은 사오미, 좌오충, 제살태과, 탐재괴인 정도 돼야 구속영장 발부되고 구속되고 상당히 좀 일생일대의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운이 대두가 된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스님 줄곧 얘기 좀. 대운이 임수, 1년운이 묘목, 대운 1년운이 플러스 80%짜리 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발운도 신금이에요. 나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 병신합수, 수국화, 수생목, 목국토 그러니까 대운, 연운, 발운 일진에서 다만 내일이 이모일 오후 2시가 5시입니다. 5시 엄청나게 좌우충충인데 엄청나게 안 좋은 일진은 맞습니다. 하필이면 또 말날에 또 오시에 말시에 가장 안 좋은 제살태과 관제구설 제살 관제구설 12 망신을 몰고는 제살태과의 그런 일진이다 보니까 사실은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이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나 스님이 보건대는 본인 자신의 지금 죄목과 그 운으로 볼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거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설픈 데가 있다. 그렇지만 측근의 주위에 있는 뭐 김용인의 정진상이네 뭐 이화영이네 등등 유동균의 하여튼 등등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법부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는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 개인의 그런 부분이 없고 본인 개인의 운만 가지고는 체포동의안 가결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막 그냥 투표하면 그냥 바로 체포동의안 그냥 가결되고 그런 운까지는 아직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봐요. 전번 영상에서 스님이 또 무슨 어떤 변수가 생길까 그랬는데 뭘로 변수를 가져왔습니까? 단식투쟁. 단식투쟁이라는 어떤 그런 B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레드카드가 하나 있어요. 아주 그 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단식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수단을 갖다가 강구할 수가 없는 그런 운이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내일 한번 두고 보시게요. 측근에 어떤 사법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은 내일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되는 것이 운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측근에 어떤 그런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해서 그거의 직접적인 어떤 범죄 사실이 확실히 드러난다고 하면은 체포동의안 가결도 가능하다. 비명계, 친명계, 오늘 저녁에 잠자리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주는 만하나 스님이 볼 때는 반드시 양력 12월 22일을 넘어야 구속영장도 발부되고 구속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많은 측근들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나 자명하고 이것은 범죄 사실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법원 판사가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 쪽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내일은 2023년도 양력으로 9월 21일 날은 이재명 대표로 보면 일생일대에 한 번은 꼭 반드시 넘어야 하는 높은 산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한번 많은 국민들이 과연 국회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투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한번 예의주시해서 한번 보시게요.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